요즘 따라 자꾸 물건을 놓치게 되네요. 이상하게 손끝이 자꾸 저려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피곤해서 그랬겠지. 손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분들을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소한 변화가 그냥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치매의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뇌보다 먼저 손가락이 반응합니다. 젓가락질이 자꾸 꼬이고 글씨도 엉망이야. 단추를 끼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손에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10명 중 7명은 증상이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손가락의 이상 반응을 경험했다고 보고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죠. 그러다 어느 날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대화 중에 흐름을 놓치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병원을 찾지만 이미 뇌세포는 많이 손상된 뒤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당신이 손을 제대로 들여다보신다면 우리는 뇌를 되살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손가락이 보내는 뇌의 경고 신호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뇌 자극 손 운동, 그리고 이럴 땐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가락에서 시작되는 뇌의 이야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한 경고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손가락입니다. 왜 하필 손가락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손가락을 제일 많이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가장 큰 부분이 손과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양손의 미세한 움직임은 뇌 속에서 가장 예민하게 관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뇌에 미세한 이상이 생기면 그게 가장 먼저 손가락에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73세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부터 달력에 쓰던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젓가락질도 어색해졌고 물건을 자꾸 놓쳤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저려서 정형외과를 다니셨지만 아무 이상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하지만 제가 신경인지 검사를 해봤을 때 이미 경도인지 장애, 즉 치매의 초입 단계에 와 계셨습니다. 손가락은 정직합니다. 뇌가 이상하면 손이 먼저 반응합니다. 특히 손을 잘 쓰지 않으면 뇌는 더 빨리 늙습니다. 요즘 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버튼 하나로 불이 켜지고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밥도 배달, 글도 스마트폰으로 찍고 손가락이 움직일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느질하고 단추 꿰고 글씨 쓰고 신문 접고 하루 종일 손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뇌도 계속 일하고 깨어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이 움직이면 뇌도 같이 깨어난다. 하지만 요즘은 손이 멈췄고 뇌도 조용히 기능을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너무 느려서 지금 당장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대화 중에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길을 잃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치매를 막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손가락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는지 그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끝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핸드폰을 터치할 때 이상하게 반응이 느리거나 전화 받으려다 자꾸 놓치는 경우, 손끝이 묵직하거나 예전처럼 섬세하게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건 단순히 손의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에서 손끝으로 전달되는 신경 신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글씨를 쓰는 게 어색해집니다. 예전에는 가계부며 일기장에 또박또박 잘 쓰셨던 분이 요즘은 글을 쓰면 줄을 못 맞추고 글씨가 덜덜 떨리고 한 글자씩 멈칫멈칫하며 쓰게 됩니다. 글을 쓰는 동작은 단순한 손놀림이 아니라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손가락이 그걸 받아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작업입니다. 그만큼 뇌 기능이 조금만 줄어도 글씨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젓가락질이 자꾸 어색해집니다.
밥을 먹다가 반찬을 자꾸 떨어뜨리고 국을 떠먹을 때 손에 힘이 덜 들어가는 느낌. 반찬 하나 집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스스로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젓가락질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동작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세합니다. 그래서 뇌의 조절 기능이 조금만 느려져도 이런 어색함이 바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단추 잠그는 게 어려워집니다. 예전엔 익숙하던 단추가 요즘은 자꾸 헛돌고 두 손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짜증이 날 정도로 느려집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걸 관절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손가락이 뇌의 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뇌기능 저하의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리모컨을 들다가, 수저를 들다가, 핸드폰을 들다가, 괜히 손이 미끄러졌나 싶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런 일이 부쩍 잦아졌다면 이건 뇌가 보내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감각 저하, 글씨의 변화, 젓가락질의 어색함, 단추 잠그기 어려움, 물건을 놓치는 습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손과 뇌를 함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손이 어떤 상태인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테스트는 병원에서도 신경과 의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본 진단법입니다.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지금 뇌의 반응 속도와 손의 정밀도를 아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엄지와 검지를 맞붙였다 떼는 동작입니다. 양손을 동시에 시작해 보세요. 양쪽 손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지, 한쪽 손이 어딘가 더 느리거나 멈칫하며 헷갈리는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검지가 엄지를 못 찾아 허공에서 더듬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뇌에서 손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수 교차 테스트입니다. 두 손을 번갈아 박수 치듯 오른손 위, 왼손 위로 번갈아 교차 박수를 쳐보세요. 생각보다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박수가 꼬이거나 어느 순간 멈춰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계획, 기억,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세 번째는 주먹 펴기, 세우기 순서 반복입니다. 양손을 주먹 쥐고 편 다음 손날 세우기.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자가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동작에서 내가 자꾸 순서를 까먹는다거나 양손이 동시에 잘 되지 않는다면 그건 뇌의 신호 조절 능력이 예전보다 둔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만으로도 지금 손이 뇌의 명령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테스트를 해보시다가 어라, 예전보다 많이 느려졌네, 손이 헷갈리네 하는 느낌이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 바꿔주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손이 보내는 사소한 변화는 내가 내 뇌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가락의 변화가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 손과 뇌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구도 필요 없고 병원에 매일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 5분? 하루 5분만 내 손을 조금만 달리 써보는 겁니다. 그 습관 하나가 뇌에 큰 자극이 되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첫 번째 습관은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 손을 깍지 껴서 위로 쭉 올려보세요. 숨을 천천히 쉬면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고 다시 쥐었다 펴는 걸 10번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손끝의 감각을 깨우고 밤새 굳어있던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특히 손목 안쪽까지 쭉 펴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걸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해도 뇌가 아주 좋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양손 쓰기 훈련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한 손만 씁니다. 리모컨도, 마우스도, 스마트폰도 거의 오른손만 사용하시죠. 이러면 뇌도 한쪽만 자극받고 반대쪽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평소에 안 쓰던 손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양치하실 때 왼손으로 칫솔질 해보세요. 젓가락도 왼손으로 한번 시도해보시고 반찬을 자를 때도 한 손은 재료를 잡고 다른 손은 칼을 잡는 식으로
양손이 함께 움직이게 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불편하지만 뇌는 그 새로운 자극을 아주 좋아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손가락 리듬 동작입니다. 엄지와 다른 손가락을 순서대로 붙였다 떼기. 엄지, 엄지, 중지, 엄지, 약지, 엄지, 새끼손가락.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식으로 반복해 보세요. 이걸 하루 3분만 해도 뇌의 미세한 신경 회로들이 반응합니다. 이건 특히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손끝 감각 자극입니다. 우리 손끝은 뇌와 바로 연결된 부위입니다. 요즘은 기계가 다 해줘서 손의 감각을 느낄 일이 거의 없죠. 이럴 땐 일부러라도 감각을 자극해 주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수건, 차가운 수세미, 고운 천이나 거친 천 등 질감이 다른 걸로 손끝을 문질러 주세요. 하루 3분 손가락 끝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감각신경이 깨어나고 뇌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손글씨 쓰기입니다. 핸드폰이나 키보드로만 글을 쓰다 보면 뇌는 점점 게을러지고 기억력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건 뇌를 가장 깊이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하루에 딱 한 줄, 오늘 날짜를 써보세요. 예를 들어 2025년 5월 20일.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줄만 써도 충분합니다. 글자를 그리는 동안 뇌는 운동, 기억, 집중을 동시에 써야 하기 때문에 뇌 전체가 깨어납니다. 노트 한 권 준비하셔서 매일 한 줄씩 써보세요. 이게 쌓이면 뇌뿐 아니라 마음도 훨씬 안정되실 겁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손으로 하는 취미 만들기입니다. 뜨개질, 바느질, 색칠하기, 종이접기, 간단한 그림 그리기. 이런 손을 계속 움직이는 취미는 뇌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새로운 걸 배우면 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새로운 동작, 낯선 과정. 이걸 반복하다 보면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그게 뇌를 젊게 만들어주는 비밀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습관, 스트레칭, 양손 사용, 손가락 리듬, 감각 자극, 손글씨, 손취미, 하루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하나씩만 골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뇌는 한번 크게 쓰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자극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난 나이 들어서 이제 늦었어. 이런 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하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실제 사례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작년 이맘때쯤 제 진료실에 오셨던 76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손에 힘이 자꾸 빠지고 글씨가 덜덜 떨리고 어쩌다 집 열쇠도 놓치고 오신다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뇌 전두엽 기능이 많이 느려진 상태였죠. 그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손습관 6가지를 종이에 적어 드렸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석 달 뒤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는 손 떨림이 줄었고 글씨도 예전보다 또렷해졌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손자 이름도 주치의 이름도 예전보다 훨씬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손이 내 뇌를 살리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꼭 기억되셨으면 합니다. 내 손이 내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손을 하루 5분만 들여다봐 주세요. 젖은 행주를 짜는 손, 반찬을 집는 손, 일기장을 넘기는 손. 그 손이 당신의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될 때 어떤 상황에서 병원을 꼭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나?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긴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손 운동을 하고 루틴을 실천해도 아래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입니다. 손끝이 계속 저릿하고 감각이 무디고 작은 물건을 잘 못 잡거나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밤에 손이 저려서 잠이 깨는 경우 혹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은 듯한 느낌이 있다면 신경계 문제가 의심됩니다. 이럴 땐 신경과에 방문하셔서 기본적인 신경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시작할 때입니다. 젓가락질이 어색하거나 단축 끼우는 게 힘들고
글씨가 삐뚤어지거나 줄을 잘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뇌에서 손으로 보내는 신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거나 느려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검사를 받아야 할 신호입니다. 세 번째, 손의 문제와 함께 기억력 저하나 말이 느려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날 때입니다.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거나 이야기 도중 말이 끊기고 한 가지 주제를 오래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증상은 전두엽 기능의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계획, 판단, 기억, 운동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손 움직임 이상과 말의 느려짐, 기억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표정 변화와 반응 속도 저하가 생길 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그렇게 무표정하세요? 말수가 많이 줄었네요. 라고 할 정도로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말하는 속도나 반응 속도가 느려졌다면 이는 뇌의 활동이 둔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표정 변화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금방 느낍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그런 변화를 지적했다면 그냥 웃어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들이 먼저 이상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가끔 본인은 스스로 변화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자녀나 배우자, 친구들이 요즘 이상하게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대부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초기 치매 환자들이 병원을 찾게 된 계기가 가족의 권유였습니다. 가족의 말은 가장 가까이에서 본 관찰이기에 의사보다 더 정확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현재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지기능 검사는 10분 안팎의 시간으로 현재 뇌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뇌 MRI나 뇌연류 검사, 신경전달 속도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하고 그 결과는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런 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확인해두면 나중에 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이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용기 내어 병원에 가보는 것, 그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자 내 가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프면 참는 걸 미덕처럼 여겨왔지만 뇌 건강만큼은 참으면 안 됩니다. 뇌는 회복이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가락에서 시작되는 아주 작은 변화가 사실은 뇌가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몇 년 뒤 갑자기 말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삶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뭘 해? 그냥 나이 드는 거지. 그 말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 5분 손을 움직이는 것. 그 손의 움직임이 뇌를 자극하고 뇌를 깨우고 나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되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의 중심에는 손이 있습니다.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고 밥을 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손은 뇌가 가장 정교하게 연결된 부위입니다. 글씨를 쓰고 단추를 끼우고 리모컨을 들고 손끝으로 무언가를 만지는 모든 순간마다 뇌는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뇌는 깨어있고 살아있고 늙지 않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일이 단순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매일 정성껏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고 쓰고 접고 느끼는 그 행위가 뇌 건강에 가장 정직한 백신입니다. 그 백신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돈이 들지도 않으며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손끝에서 늙고 손끝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은 수십 년간 신경과 의사로 살아온 제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말이 느려지고 표정이 굳고 기억이 희미해졌던 분들이 손을 다시 쓰면서 조금씩 다시 깨어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부터 딱 5분만 당신의 손을 위해 시간을 내보세요. 손을 쓰는 순간 뇌가 반응하고 뇌가 반응하는 순간 삶은 다시 깨어납니다. 하루 5분 손으로 글을 써보는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 기분을 짧게 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는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며 리듬을 느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젓가락을 천천히 들어 움직이는 것도, 반찬을 집는 것도, 단추를 천천히 채우는 것도 다 뇌를 위한 훌륭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3가지 손가락 테스트 꼭 다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손이 느리거나 헷갈리고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더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손은 늘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손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은 언제나 뇌보다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잘 듣는 사람만이 뇌 건강을 오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뇌는 조용히 늙지만 정성스럽게 돌보면 아주 천천히 늙는다. 그 돌봄이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손을 더 자주, 더 따뜻하게, 더 정성스럽게 움직여주세요. 그 손끝에서 여러분의 뇌가 다시 살아나고 삶이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혹시 주변에 손의 이상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의 뇌도 여러분의 관심으로부터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